뚜렷한 이목구비, 매혹적인 눈매와 도발적인 미소로 DC의 상급 도라이 캐릭터 할리퀸을 완벽히 소화해내며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훔쳐버린 마고 로비. 호주 출신의 무명 배우였던 그녀에 대해 당신이 몰랐던 14가지 성장 이야기. 지금 들어갑니다. Let's get it. 1990년생으로 호주 퀸즐랜드주의 델비에서 태어났으며 168cm의 적당한 키에 섹시한 외모와 모델 같은 몸매를 소유했으며 사교성이 뛰어나고 겸손한 데다 지적인 면모를 갖췄습니다. 마고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우며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외할아버지의 농장에서 멧돼지와 뱀을 사냥하고 트랙터를 모는 등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자립심이 남달랐던 그녀는 10살 때부터 청소부, 서핑보드 판매, 서브웨이 등 각종 알바를 섭렵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TV 드라마를 보던 중 비슷한 또래의 아역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란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점차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배우가 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서머셋 칼리지에서 연기를 배우며 꿈을 키워나갔고 2007년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멜버른으로 거처를 옮기며 17살의 어린 나이에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시작합니다. 연기에 모든 걸 쏟아부은 그녀의 노력이 통했던 걸까요? 에이전트도 없이 무작정 도전했던 영화 오디션에 캐스팅되며 연기 인생의 순조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얻은 그녀는 보다 빨리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호주의 국민 드라마 네이버스에 출연하기라는 목표를 세웠고 배역을 따내기 위해 드라마 관계자들에게 틈만 나면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명인 그녀에게 배역을 따내기란 쉽지 않았고 돌아오는 것은 배역이 없다는 일관된 대답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계속된 거절에 지쳐가던 그녀는 우연찮게 드라마의 캐스팅 감독인 잔 러스와 연락이 닿게 되는데요. 간절했던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출연 이유와 의지를 설파하며 캐스팅 감독을 설득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황금 같은 출연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배역은 엑스트라의 단역이었지만 짧은 시간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친 그녀에게 많은 시청자들이 매료되었고 쏟아지는 대중의 관심을 등에 업고 고정 연기자로 발탁되기에 이릅니다. 이를 발판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호주의 유명 신인 배우로서 발돋움한 그녀는 또 한 번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모든 영화인들이 꿈꾸는 할리우드 무대로 진출해 세계적인 유명 배우가 되겠다는 것. 이후 그녀는 수입의 대부분을 연기 수업에 투자하며 할리우드 진출을 위한 준비에 매진했고 네이버스 드라마에 출연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할리우드 진출 의사를 밝히며 과감히 하차를 선언합니다. 많은 팬들의 아쉬움과 응원을 받으며 할리우드 진출에 나선 그녀였지만 첫 오디션에서부터 탈락이라는 흑역사를 남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탈락의 아픔도 잠시, 오디션 당시 그녀의 가능성을 알아본 관계자의 추천으로 ABC의 드라마 페남에 캐스팅되어 무사히 브라운관 데뷔를 할 수 있었고 2013년 레이첼 메가담스의 입덕 무비로 손꼽히는 어바웃 타임의 남자 주인공의 첫사랑 샬롯 역으로 출연해 찰진 밀당 연기를 선보이며 성공적인 스크린 데뷔까지 이뤄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배역을 찾던 그녀는 할리우드의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차기작을 위한 섹시한 매력의 금발 여배우를 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기회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오디션에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하지만 할리우드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그녀는 오디션 당일 마주하게 된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후광에 압도되어 발연기를 시전하게 되고 캐스팅은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때 마고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이렇게 날릴 순 없어 정신 차리자며 마음을 다잡았고 잠시 후 모두의 예상을 깬 타격적인 애드립으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립니다. 바로 상대역인 디카프리오의 싸다구를 풀스윙으로 날려버렸던 것. 그녀의 돌발 행동에 많은 스태프들이 당황했지만 당사자인 디카프리오와 스콜세지 감독은 마고의 애드립이 해당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그녀의 순발력 있는 연기와 해석을 칭찬했고 과감히 그녀를 캐스팅하기에 이릅니다. 재치와 실력으로 당당히 거장의 배역을 따낸 그녀는
작품 속에서 몸을 가리지 않는 열연을 펼치며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운 좋게도 영화가 전 세계적인 대박을 치게 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관능적인 색심이로 관객들을 무장해제시켰던 금발의 나옴이 마고 로비에게 집중되기 시작했고 한순간에 할리우드의 라이징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단 2편의 할리우드 영화로 스타 반열에 오른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와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신중한 작품 선택과 이미지 관리에 돌입하는데요. 이전 작품들 속에서 드러난 섹시한 이미지를 벗어나 핵전쟁으로 인류가 거의 멸종된 암울한 세상을 그린 SF 스릴러 영화 최후의 제트를 통해 인간 본연의 절제된 감정 연기를 선보이더니 로맨스 범죄 영화 포커스에서는 윌 스미스와 호흡을 맞춰 한탄거하게 저지르는 사기꾼으로 변신해 유쾌하고 발랄한 범죄자의 모습을 2016년 블록버스터 영화 레전드 오브 타잔에서는 타잔의 피앙세인 제인 역을 맡아 사랑에 빠진 여인의 청순함과 귀족으로서의 도도함, 감출 수 없는 섹시함까지 다양한 매력을 표출하며 팔색조 매력의 연기자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녀가 출연한 DC의 안티히어로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개봉하게 되면서 그녀의 연기 인생은 대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영화는 DC의 야심작으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영화의 처참한 완성도로 인해 개봉과 함께 관객을 비롯한 비평가들의 혹평에 시달리며 망작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망했구나 싶었을 때 돌연히 그녀가 연기한 할리퀸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관객들의 발길을 극장으로 이끌었고 종국에는 제작비의 4배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며 상업적인 대성공을 거두는데 1등 공신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처럼 망작을 심폐소생시킨 할리퀸의 파급력에 놀란 제작사 워너브라더스는 할리퀸의 상업성을 내세워 그녀를 단독으로 한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를 제작하기에 이르렀고 미친 싱크로율로 할리퀸을 소화해낸 마고 역시 뛰어난 연기력과 막대한 흥행 파급력을 가진 배우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 할리우드 스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런데 할리퀸이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떡상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매력적인 캐릭터의 후광 덕분이었을까요? 그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마고 로비의 숨은 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우선 하드코어 캐릭터인 할리퀸의 외형을 완벽히 재현해내기 위해 하루 4시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복싱, 주짓수, 댄스의 사격까지 배웠고 약 20개에 달하는 문신 분장을 똑같은 부위에 새기기 위해 매 촬영마다 3시간이 넘는 시간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Here we go. Like that size? Like that? That's good. Look. Yeah? Yeah. That's good. Why? So, Wait, 게다가 배트맨과 물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촬영할 때는 촬영진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소 1분이 넘는 시간을 잠수해야 했는데요. 이 장면을 사고 없이 소화하기 위해 전문 다이버에게 몇 주간에 걸쳐 잠수하는 법을 배웠고 이 덕분에 물속에서 완벽한 액션씬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고 로비의 숨은 노력들이 뒷받침되었기에 팬들과 비평가들로부터 찬사와 사랑을 받는 오늘의 하드코어 할리퀸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I got to hold my breath for 5 minutes. 하지만 이슈가 된 할리퀸에 비해 이를 연기한 마고 로비의 메소드급 연기력은 큰 조명을 받지 못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이런 아쉬움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그녀는 2014년 설립한 회사 럭키챕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혼신의 연기를 쏟아부은 영화 아이 토냐를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미국의 피겨 선수 토냐 하딩의 인생을 그린 전기 영화로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녀의 가슴 아픈 인생사를 뛰어난 표정 연기와 섬세한 감정 연기로 오롯이 표현해냈다는 극찬을 받으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후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제작비의 5배가 넘는 흥행 수익을 거둬들이며 뛰어난 연기력과 흥행성을 보유한 명품 여배우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토냐 역시 그녀의 숨겨진 노력이 빛을 발한 영화였는데요. 피겨 선수의 빙상 연기를 직접 소화하기 위해 몇 개월 동안 쉬지 않고 스케이트 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디스크가 탈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완성시킨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Where she's a junior high school student and she began. Big double act. Came across the United Her spins are much faster than the others. Tanya was 6 last year. I'm going to keep you here and keep you.
Okay, I'm almost getting 이런 상승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연기 커리어에 방점을 찍기 위해 또 한 번 놀라운 기질을 발휘했는데요. 할리우드의 거장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게 그의 영화가 오랜 시간 자신의 연기 활동에 큰 정신적 지주가 되주었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때마침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라는 차기작을 준비하며 영화 속 여주인공에 어울리는 배우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따뜻한 인성과 검증된 연기력을 확인하고는 단숨에 영화 속 여주인공 샤론 테이트 역으로 캐스팅하게 됩니다. 그녀는 실존 인물이었던 샤론을 완벽히 재현하기 위해 그녀의 출연작들을 연구하고 남편이 출간한 자서전까지 읽어가며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마고의 연기를 본 샤론의 가족은 50년 만에 동생을 다시 만난 것 같다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얼마나 섬세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거장들의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력과 흥행성을 모두 인정받은 그녀는 다음 작품으로 미국 폭스뉴스의 CEO 로저 에일스의 성추행 혐의를 다룬 실사영화 밤술에 출연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그녀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지만 흥행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작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흥행의 주역이었던 할리퀸의 단독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 할리퀸의 황홀한 해방으로 돌아왔지만 이 역시도 크게 흥행하지 못하고 팬들의 가슴속에 조용히 묻혀버리는 굴욕 아닌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흥행 참패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2021년 여름 제임스 건 감독의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통해 다시 한번 할리퀸 흥행몰이에 나선다고 하니 그녀의 사이코 안티 히어로 연기가 그리운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It's like angels are floating all over us. 그리고 여담으로 마고 로비는 2017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되기도 했고 2019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8번째로 돈 잘 버는 여배우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호주 출신의 무명 배우에 가까웠던 그녀가 빠른 시간 내에 할리우드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작품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2016년 SNL에 출연했을 당시 모습을 보면 그녀가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배우인지 엿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망가지는 모습마저도 프로페셔널한 그녀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그녀가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2014년 친구 사이였던 톰 해커리와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가정생활까지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니 그녀의 완벽한 삶이 부러워지기까지 하네요. 끝으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촬영 당시 언론과 대중에 쏟아지는 외모 찬사에 대해 그녀가 남긴 띠먼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름답게 보였다면 그건 메이크업 때문일 거예요. 전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별로 예쁜 편이 아닌걸요. 미미러리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Thanks, Ward. Bye. Bye.